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이 조금 없어서요. 빠르게 요점만 짚고 짧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마이너스 0.50% 하락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장중에는 조금 이제 눌림이 나오면서 5일선을 깨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간당간당했죠. 하지만 어제 저점을 지켜내면서 장중에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고, 이렇게 되면은 일단 나 전고점 한번은 터치하고 생각해 볼게 라고 말을 뭐 해준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미국장이 만약에 상승 마감을 좀 하게 되면 우리 장 내일 전고점은 한번 일단 터치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고점 구간에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보면서 매매 전략을 좀 계좌 관리랑 비중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뭐 좀 뭐 저항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갑자기 이런 식으로 뭐 급락이 나온다든지 음봉이 나온다든지 요런 모습보다는 부침이 좀 있더라도 천천히 이렇게 좀 매물 소화하고 다시 추세를 좀 이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섹터에서는 2차 전지, 테마에서는 무야홍, 홍준표 이렇게 딱 두 개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는 시장이었죠. 거의 뭐 시장을 요 두 가지가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두 가지 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힘을 상당히 줘서 말씀을 드렸던 2차 전지는 뭐 제가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쯤 해가지고 한 번 더 시장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홍준표 테마는 아직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상승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인다 그렇게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두 가지 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관련주 제가 관심 종목으로 좀 드렸던 애들은 물론 이제 대주전자재료나 최근에 강한 종목들 뭐 좋죠. 근데 뭐 여기서 이런 자리 어제 뭐 이렇게 뭐 20% 상승에 8% 상승 이틀 나온 자리에서 제가 뭐 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조정을 기다려야 되겠죠. 뭐 더 가더라도 조정을 좀 기다리는 게 낫고, 제가 방송에서 시청자분들께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애들은 사실은 이런 애들보다는 좀 안전한 자리에 있는 애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제 이제 뭐 이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죠. 2차 전지는 눌리면 사야 된다. 이때 이제 시장이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섹터의 매물 출회가 상당히 이루어지면서 한 3, 4일 정도, 한 5일 정도 상당히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소외감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대로 2차 전지 끝나나라고 의문을 품으셨을 건데, 제가 방송에서는 사야 됩니다. 2차 전지는 그냥 조정 나오면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저 이제 리딩방도 뭐 이 정도에서 사가지고 뭐 익절했다가 또 다시 샀다가 익절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저희도 아직도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조금 저는 덜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 2차 전지 대형주들, 예를 들면 뭐 예전에 LG화학, 삼성 SDI, 뭐 SK 이쪽 애들이 어찌됐건 주도 역할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뭐 코스모 신소재나 코스모 화학 을 비롯한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 다음에 이제 바통을 이어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조금 이제 소외받았었던 최근에 뭐 대주전자재료나 나노신소재 같은 이제 2차 전지 소재주들 쪽으로 바통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얘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오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 쪽으로 또다시 수급이 갈 것이냐? 근데 이건 좀 어려워 보여. 지금의 어떤 코스피의 수급 상황과 특히나 이제 LG전자의 이제 GM 리콜 사태를 비롯해서 대형주들 쪽으로 매기가 쏠리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 싶고, 개인적으로
최근에 올랐던 소재주들이 어느 정도 수급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이쪽으로 저는 조금 몰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코스모화학을 보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무너지면 저는 그냥 나머지 익절하고 나와버릴 거지만 일단 기대는 한 번 정도 더 반등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장이 상승하고 내일장 우리 증시가 뭐 좀 더 한 0.5% 이상 한 1% 정도 오르면서 전고점 터치가 이루어지면 2차 전지는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하루 이틀 여기서 2차 전지가 더 오르게 되면요. 그 이상 오르기는 이제 조금 종목들도 다 단기적으로는 부담스러운 자리들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모레 정도 해가지고 이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2차 전지주 정리 일단은 해놓고 다시 눌림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게 뭐 코스모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인 CIS 오늘 뭐 좋은 상승 나왔죠. 저희 리딩방도 가지고 있다가 오늘 절반만 익절을 하고 절반은 지금 홀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테크도 어제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2차전지 관련주로 코스모화학, CIS, 영화테크 딱 요렇게 세 종목 짚어드렸습니다. 영화테크도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인데요. 자리가 상당히 좋았죠. 그러면서 이제 파워로직스도 폐배터리 관련주이긴 한데 어찌됐건 최근에 대장은 영화테크였기 때문에 영화테크 쪽으로 공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이제 얘가 일단 흐름을 만들고는 있어요. 보시면 이때 이제 기준봉 뽑아놓고 이 기준봉 안에서 일단 이제 박스권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상단을 만약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얘도 뭔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일단 지켜는 보고 있는데 보시면 좀 애가 좀 지저분합니다. 좀 움직임이 좀 지저분해요. 물론 이 안에서 샀다 팔았다 짧게 이제 트레이딩 하기에는 좀 좋은 종목일 수가 있는데 사서 이제 단기 스윙으로 기다리기에는 너무 이제 흔들어대니까 조금 지저분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종목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후성도 뭐 계속 좋죠. 계속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대주전자재료나 후성 이런 애들은 이제 뭐 홍준표 관련주들 생각하면서 얘네들도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섹터 종목들은 뭐 상한가 갔는데 또 다음날 몇십 프로씩 급등하고 이러긴 어려워요. 대주전자재료나 뭐 후성 이런 애들은 조금 추세 개념으로 올랐으면 또 이렇게 뭐 좀 눌림을 좀 기다려주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좋았죠. 원래는 조일알루미늄이 계속해서 시세를 내고 있다가 오늘은 이제 좀 덜 올랐었던 삼알루미늄이 대장을 가로채면서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이네요. 얘네들도 이제 눌림 기다려야겠죠. 위로 너무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진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2차전지 섹터의 수급이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좀 옮겨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종목을 좀 볼까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을 저도 일단 하고는 있거든요. 대형주로 수급이 이동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 것이죠. 시장이 수급이 옮겨 가면 빠르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LG화학도 일단은 뭐 저점은 뭐 잡은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기는 좀 힘들어요.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또 눌렸다가 올랐다가 눌렸다가 이렇게 바닥을 좀 다지는 과정이 필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삼성 SDI도 뭐 나쁘진 않은데 아무튼 이런 애들은 워낙 움직임이 뭐 크지 않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하락 추세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좀 이 하락 추세의 상단을 돌파해내는 좀 봉이 출현이 될 때까지는
좀 보기가 조금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나마 좀 대형주 쪽에서 2차전지 대형주 쪽에서 보고 있는 거는 SKI 테크놀로지인데,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 보호회수 해제 물량에 대한 이제 오버행 이슈 때문에 조금 안 좋았잖아요. 뭐 카뱅이랑 크래프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애들 있었죠. 근데 얘는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났고, 여기서 예전에도 한번 언급은 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SK 아이테크놀로지를 이때 정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요런 부분을 착각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오늘 방송에서 다뤄드렸다라고 해서 제가 매수를 하지 않아요. 그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고, 항상 이 매매라는 것은 내가 평소에 관심 있게 지켜보던 애들을 계획된 자리에서 매수 맥점이 발생했을 때 매수가 들어가는 거지, 뭐 그냥 좋아 보인다 하고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요렇게 이제 21선이 요렇게 됐다가 이제 올라탔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가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살짝 좀 빼는 거를 저는 이제 일단 기다렸거든요. 근데 아무튼 생각대로 옆으로 이제 질질 빼고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버티고 있는 가격대가 상장 당일날에 이제 시가 가격대 구간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약간 이제 수렴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다가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걸로 이런 식으로 한번 양봉이 조금 연출이 되면서 좀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 박스권이 진행되는 가격대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8월, 9월 이렇게 이어져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의미 있는 수급도 들어오고, 요렇게 이제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해주는 모습 같은 것들, 요런 좀 모습들이 나오면은 한번 맥점으로 삼고 매수 가담을 해볼까 일단은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홍준표 관련주들, 야,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정치 테마주의 어떤 순환매 양상을 보시면 어 지금 이제 최초에 더불어민주당 쪽은 사실은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은 어찌됐건 무조건 기대감과 모멘텀이 센 쪽이 무조건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래전부터 제가 더불어민주당 쪽은 모멘텀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가장 모멘텀이 강력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야당 쪽이고,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가 1번이 되겠느냐, 본선에 진출할 것이냐, 이게 어찌됐건 지금 정치 테마주에서는 가장 모멘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급부상하면서 엄청난 시세를 정말 냈죠. 그리고 나서 이게 뭐 이제 중간에 살짝 이준석도 가긴 했지만,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본선 진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잠깐 이제 올랐다 만 거고요. 그 다음에 최재형 옮겨갔다가 이번에 이제 홍준표로 이렇게 수급이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야당 쪽 인물이 급부상을 할 때, 테마가 만들어질 때 항상 어마어마한 시세를 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지금 이 홍준표 테마도 예전에 윤석열 관련주 초기를 생각하면 지금 홍준표 테마주들의 오늘 딱 이렇게 막 홍준표 테마가 여러 종목들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어쩌면, 그러니까 시작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제 조금 시세들이 많이 나긴 했어요. 근데 시작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생각보다 앞으로, 그러니까 홍준표 테마주가 생각보다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왜 그러냐면,
이대로 만약에 지지율이 굳어지고 뭐 굳어진다는 표현보다는 넘어서면서 1위를 차지하게 되고 뭐 윤석열 양자 대결에서도 그러니까 뭐 리서치 조사라는 게 그때그때 맨날 다르기 때문에 뉴스 하나만을 우리가 무조건 이제 믿을 수는 없겠지만 어찌 됐건 1위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본선 레이스를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진짜 대선까지 모멘텀이 그냥 쭉 지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야 이거 조금 홍준표 관련주들 종목들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좀 강하게 드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MH 에탄올이라는 종목도 새롭게 뭐 신규 편입이 됐고 TBC 그다음에 보강산업 그리고 뭐 이제 기존에 좀 강했던 애들 홈센터홀딩스, 경남스틸, 한국선제 뭐 이런 종목들도 있죠. 그렇다고 이제 아무리 이 홍준표 테마의 모멘텀이 강하다고 해서 얘네가 뭐 조정도 없이 끝도 없이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올랐다가 또 조정받고 또 파동 나오고 조정받고 파동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렇게 막 우후죽순 예전에 뭐 나만 없어 이재명 테마, 나만 없어 윤석열 테마 이런 것처럼 상당히 이제 지금 오늘 같은 날 내가 홍준표 관련주로 이익을 못 냈으면 이제 소외감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너무 뭐 그러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우리는 차분히 기다리면 됩니다. 그냥 우리는 강한 테마가 나왔다라는 거에만 그냥 만족을 하고요. 감사하다. 강한 테마가 나와줬네. 그럼 이제 매매를 좀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얘네들 뭐 위로 더 따라서 매매하긴 좀 그렇고요. 이제 눌림을 차례차례 주게 될 테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이제 뭐 저도 이렇게 소통을 좀 해보니 이 부동산 정책주들에 이렇게 조금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살펴보면 일단은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야 이게 뭐 진짜 아무리 제가 밤마다 정리를 하고 계속 보고 해도요 너무 헷갈립니다. 뭐 한 종목이 뭐 그냥 두 가지 세 가지에 막 엮여 있고 뭐 이낙연 테마였다가 뭐 예를 들어 어제 이제 범양건영도 이제 뭐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 얘가 뭐 이제 이낙연 관련주였죠. 원래 맨 처음에 이낙연 인맥주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시세를 낼 때는 이재명 기본주택 테마로 시세가 났고요. 근데 일단은 이제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시세가 날 때 명확히 뉴스가 나오면서 오르는 재료가 나오는 종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도 많아요. 그러니까 오르는 이유가 불분명해서 그냥 시장 참여자들이 분위기상 얘는 이 재료로 오른 것 같다라고 이제 시장 참여자들끼리 그냥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도 많아서 이런 모든 테마주, 정치 테마주도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한 이유가 존재하는 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이때 오를 때는 윤석열 부동산 정책주로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인맥주의이기도 하면서 이재명 기본정책주의이기도 하면서 윤석열 부동산 정책주의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낙연 인맥주로 얘를 봤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재명으로 봤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윤석열로 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떨어진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어제 이재명 주들이 갭을 띄우고 음봉을 맞았는데 얘도 이제 사실 살짝 갭을 띄우긴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갭을 띄운 거는 이재명 관련주인 것 같은데 갭 띄우고 이렇게 음봉에 밀린 이 음봉의 낙폭을 보면 예를 들면은 일성건설이나 보세요.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갭 띄우고 음봉을 만들긴 했지만 완전히 뭐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재료 소멸 같은 느낌으로 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비교를 해보니 어제 이제 낙폭의 어떤 크기만 보면 이재명주들이랑은 너무 좀 다른 거예요. 오히려 뭐 예를 들면 뭐 부국철강이나 어제 좀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처럼 약간 좀 그냥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아무튼 좀 섞여 있었지 않았나, 정말 이렇게 혼재돼 있었지 않았나. 갭은 이재명 테마라고 본 사람들이 갭은 띄었을 수 있는데 아닌 것 같으니까 뭐 이낙연 뭐 테마로 본 사람들, 최근에 이제 윤석열 부동산 정책주로 본 사람들 다 던지면서 뭔가 좀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이제 뭐 개인이 70몇만 주를 던졌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뭐 이제 뭐 대주주 매도한 거 아닌가 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고, 아무튼 이 시장이란 것은 딱 하나의 이유만 존재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 가지 복합된 요소들이 뭉쳐서 만들어낸 결과들이 주가이고 뭐 시장이고 수급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윤석열, 이낙연, 갭은 이재명이 띄었으나 윤석열, 이낙연 매물, 그러니까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좀 낙폭이 깊어지는 게 아닌가, 일단 저는 그렇게 봤던 거고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최근에 이제 좀 많이 물려 계시는 것들이 윤석열 부동산 전책주였던 신원종합개발이나 뭐 범양건영 뭐 이런 애들 좀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정책이랑, 그 다음에 제가 뭐 한 두 달, 세 달 전부터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잖아요.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공약이 될 수밖에 없는, 공약을 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가 아마 부동산이랑 일자리일 것이다. 물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확실한 쪽이.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정책주는 솔직히 얘네들 의지에 따라 달려 있는 겁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서 솔직히 어느 정도는 운에 기댈 수밖에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주포가, 세력이 다른 거 엮어서 또 올리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다 빠져나가가지고 이제 주포도 없고 세력도 없는 애면 아마 죽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래도 뭔가 차트를 만들어 가는 애와 그렇지 않은 애. 근데 요즘은 또 차트 다 죽여놓고도 바로 이렇게 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트만 가지고 또 판단하기도 힘들 거고요. 일정 부분은 이제 운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그냥 뭐 보유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반대로 나는 주식을 어떤 운에 기대어서 뭐 존버를 하고 싶진 않아. 그렇다면은 대응을 하시거나 비중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 와중에 뭐 NX라는 종목은 뭐 이렇게 또 차트를 잘 만들어가고 있고, 뭐 삼부토건 얘는 이낙연 관련주로 조금 반등이 나오다가 죽었던 것 같고요. 음, 부동산 전책주들은 시간이 조금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뭐 홍준표 의원이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뭔가 좀 지금 가장 핫한 인물이니까 발언 한번 해주기를 바라는 것 정도, 모멘텀이 지금 있을 수 있겠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맞아. 뭐 남선 알미늄 같은 것도 얘도 뭐 이제 이낙연 관련주로 어제 시가가 마이너스 9%니까요. 떨어졌다가 양봉 채우고 오늘은 또 이제 조일 알미늄이랑 삼 알미늄이 강하니까 알미늄 관련주로 또 엮이면서 뭐 상승이 뭐 거의 제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것처럼 사실 이 테마주들은 뭐 어떻게 예측을 사실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운에 한번 기대어 볼 수 있는 정도로만 비중 조절해 놓고 나머지는 좀 홀딩 해 보시는 쪽으로 뭐 하실 분들은 하시고, 뭐 아니면 난 그냥 뭐 나도 볼래 이건 그냥 본인의 이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제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은 있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나 재료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
그런 상황이라면 확실한 어떤 냉정한 비중 조절 후에 나머지만 좀 이렇게 가지고 있어 보는 최소한 그런 정도의 대응은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어제 이제 바이오주 종목 중에 뭐 낙폭과대 종목으로 한번 기술적 반등이 기대되는 에uro 바이오니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일단 그러니까 얘가 시나리오는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오를 때 한 50% 정도가 올랐는데요. 이렇게 이제 추세를 타고 약간 양봉 눌림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만약에 얘가 막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한가만 나오면서 좀 더 짧은 기간 안에 급등한 애였고 그런 애가 만약에 이틀 동안 이런 식으로 고점 대비 한 33%가 낙폭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여기서 반등이 좀 세게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이제 죽는 모습이 나왔을 확률이 큽니다. 근데 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단기간에 급등을 한 게 아니라 천천히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것도 천천히 오른 거는 아니지만 비교적 이런 식으로 이제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이틀 낙폭이 나온 거에 비해 아주 그렇게 큰 반등이 기술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애들이 고점 대비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는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는 이거 떨어질 때도 뭐 이렇게 확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생각보다는 좀 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얘 생각보다 그렇게 반등이 세지 않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 리딩방에서도 어제 이제 여기서 사서 한 6% 정도 반등에 여기서 일단은 뭐 익절을 하고 나오고 요런 식으로 이제 요런 식으로 한 번 정도는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조금 이제 더 다시 사봤는데 얘가 여기서 내일 이런 식으로 반등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지부진 뭐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렇게 진짜 깨버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며칠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일단은 대응은 21선을 깨면 조금 이제 대응해주는 쪽으로 보면서 위로 반등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계속 보고 있는 한국팜하고요. 얘도 결국에는 전고점을 한번 내가 찍으러 갈 건지 말 건지 곧 여기서 이제 만약에 꺾이면 조금 이제 이렇게 좀 눌림이 나왔다가 다시 간다거나 나 얘는 그 골드 퍼시피랑 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요. 뭐 전고는 한번 찍고 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다고 여기서 공략을 하기에는 조금 그 확률이 그렇게 조금 높은 구간은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얘가 차라리 이런 식으로 다시 양봉을 채우면서 여기 85,000원을 이제 갖다 놓으면 한번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는 있지만 비중을 많이 실을 자리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HLB도 결국은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전고점이 22,500원 쯤인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얘도 결국 한번 이제 찍고 떨어질런지. 근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기 시작한 게 이 가격대부터거든요. 15,000원 가격대부터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기 시작해서 저는 19,000원 정도까지만 일단은 매매를 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서 시세가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내가 이 안에서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요 정도까지 이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값에 한 3분의 2 지점까지 매매를 했으면 저는 충분히 매매를 하고 나온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어깨에 팔고 나와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가 머리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한 어깨까지만 이렇게 매매를 하고 나온 거죠. 물론 이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접근을 하기엔 이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눌림을 기다려 볼 겁니다. 그리고 뭐 폴더블폰 관련주들 이제 조금 이제 눌림이 나와야 되겠죠. 얘네들도 섹터에 준하는 종목들이라서 뭐 이렇게 뽑고 여기서 눌림도 없이 바로 또 뽑고 이렇게 가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충분히 눌렸다가 이렇게 이제 돌아나가는 조정 구간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소프트센처럼 이런 식으로 얘네는 뭐 충분히 눌림이 나오면 그 다음에 다시 충분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 하나 조금 뭐 빼먹은 것 같아요. 아까 홍준표 이제 테마주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이제 이 다음 걸 뭘 준비를 해야 되냐면, 윤석열 테마주에서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윤석열 인맥주들이 한번 싹 시세를 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정책으로 옮겨가죠. 최재형 테마주는 인물 자체가 그렇게 파급력이 없었기 때문에 인맥주들만 조금 오르다 말았고요. 홍준표 인맥주들이 어느 정도 시세를 다 내고 나면 분명히 여기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주 쪽으로 수급이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공약이랑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는데 쉽게 시장의 어떤 재료로 연결시킬 만한 부분이 많진 않아서 요 정도 최근에 이제 원격 의료 홍준표 원격 의료 관련주로 인성 정보가 좀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 정도 하나는 보고 있다. 얘도 여기 이제 3,200원 한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기서 움직임이 한번 있었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저는 이제 홍준표 정책주로 흐름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성정보가 대장이고요. 비트컴퓨터는 2등주고, 얘는 뭐 볼 필요가 없겠네요. 인성정보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좀 맞춰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